2024년 8월 9일입니다. 음, 어, 오늘은 뉴스토마토 박진희 뉴스인사이다 금요일 아침 방송을 하고 왔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 출연료 지급날이 뜨문뜨문 돼 있죠. 근데 이제 뭐 팟빵에서 출연료는 10일 날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월급날이 10일인 거죠. 예, 똑같습니다. 경찰을 할 때도 그렇고 연구소 다닐 때도 그렇고 또 장애인복지관 다닐 때도 그렇고 또 뭐 학교 교수를 할 때도 월급날이 그래도 기대가 되죠. 잠깐 스쳐가는 돈이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그 모친 용돈 드리고 뭐 카드값 내고 또 뭐 보험 조금 들고 뭐 저축하고 그러면 저는 소위 말하는 마누라 새끼가 없으니까 또 이제 이것저것 기부도 하고 또 예전에는 학생들 후배들 또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그런데 어쨌든 생각해보니까 출연료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생각 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기대되는 날 그런 날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되는 기대가 또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끝나고 이제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게 있어갖고 금요일 날 요 끝난 다음에 그걸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한 내용 중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가진 그래서 백혜룡 경정이 좌천되고 뭐 지금 뭐 난리죠. 근데 묘한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인천세관장입니다. 인천세관장 여러분 치시면은 김모 하는 사람입니다. 김모 하는 사람인데 인천세관장의 이게 파이낸셜 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파이낸셜 뉴스에 그러니까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왜냐하면 인천세관장이 그날 서울경찰청장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가지 않았다라고 인천세관장은 그러고 김모하는 사람이 여러분 인천본부 세관장을 호텔에 치십시오. 김모모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출신 학교를 보세요. 하필 국민대입니다. 하필 국민대. 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대 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분이 딱 떠오르시죠? 어떤 분이 딱 떠올라갖고 근데 문제가 이 사람 관용차 세관장에 인천세관장의 관용차 기록이 누락이 돼버렸어요. 말이 됩니까? 원인 불명 누락입니다. 아니 그 차가 그날 어딜 다녀온 건 맞아요. 그래서 아니 인천세관장이 서울경찰청장을 만나러 서울경찰청 갔다 올 수 있지. 물론 그게 압력으로 느껴질지 어떻게 설명을 갈 수도 있지 않냐. 그런데 관세청에서는 담당자 인수 과정에서 누락됐다. 세관장이 서울청에 안 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당일 운행일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남아있지 않아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지난해 10월 관용차 이용 기록을 요구했는데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관용차 운행일지가 누락돼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이게 나와 있는 거. 백혜룡 경정이 지난 10월 6일 인천세관의 통관국장, 그러니까 세관장 밑에 있는 통관국장이 영등포 경찰서에 와서 자기 사무실로 와서 인천세관장은 서울경찰청을 찾아갔고 나는 당신을 찾아갔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 내용을 빼라, 뭐 빼달라, 뭐 이렇게 했는데 세관장은 서울경찰청에 찾아갔다. 그러니까 근데 왜 찾아갔는지 안 찾아갔는지 원인모르게 누락이 있었다. 이거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관세청장이 오전 9시에 또 사실 같이 밥을 먹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세관장의 은행 기록이 누락됐다니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하필 또 그 사람이 국민대의 인맥이고, 응? 하필 또 국민대의 인맥이고, 지금 난장판을 벌이는 사람이 거기에 중심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학교 인맥이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큰 거다. 만약 이 인천 세관장이 당일날 서울경찰청만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이전에 서울경찰청 방문 이전에 다른 곳을 들렀다 왔다. 예를 들면 누구 말대로 용산에 들렸다 왔다. 그러면 이게 난리가 그러면 이게 난리가 날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아니 당시에 운전기사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 빨리빨리 해갖고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일로 나라가 시끄럽게 할 거냐. 하필 또 그 학교에 인맥이면은 글쎄요. 설마 그런 어떤 구설로 그런 인맥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냥 나오는 얘기겠죠. 그냥 나오는 얘기라고 저는 그냥 믿고 싶습니다. 제발 좀.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관세청장이나 인천세관장이 인천세관의 어떤 부서나 어떤 애가 비리를 저질러 갖고 뭐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징계하고 끝나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인천세관장까지 움직이고 관세청장이 움직이고 애들이 와서 또 뭐 빼나 마라, 이건 전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수사를 받고 거기에 따라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이렇게까지 와서 막 정작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수킬로 뭐 몇백억 원어치 몇백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수십 킬로어치의 필로폰이 둘둘 감고 들어온 여자 둘은 구속이 됐는데, 예? 재판이 진행되는데, 문제는 정작 말레이시아 쪽 상선 조직 또 그걸 받아서 하는 한국 쪽 상선 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영도경찰 수사팀이 해체되고 수사팀장이 교체가 되어버렸어. 누가 이걸 수사하겠냐 이 말이야. 이렇게 개망신을 당하고 완전히 이렇게 되는데 누가 수사를 하겠습니까? 좋아. 백혜룡이 과해갖고 그래 수사를 뭐 지 공명심에 이렇게 했다고 쳐. 그럼 백혜룡을 걷어내고, 아니 그러면 새로 빨리 수사를 해갖고 이 수십 킬로를 들여오고 이런 애들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작 뭐가 중심인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그 경찰청의 이 도라이 같은 새끼들이. 그런데 유니건이 그 놈은 이제 오늘 퇴직하죠. 퇴임하고 조지호가 오는데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제발 지금 떠도는 얘기처럼 국민대 뭐 그선 이런 인맥 그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이에요.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지금 몇 가지 이제 사건에서 그, 그 뭐라고 하나, 하필 또 인천에서 또 인천교육청 국악합창단 뭐 상임지휘자 모모 비모모 씨 30대 후반이네요. 국악인인데 뭐 여러분 치면 금방 뭐 아이돌급은 아니어도 꽤 유명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야 이건 질이 안 좋아도 이게 성범죄자 새끼예요. 완전히 초등학생 제자도 성추행한 걸 모자라서 그 학부모도 성추행했어요. 이런 새끼를 살려둬야 됩니까? 이게 진짜 뭐 여러분 치면은 금방 나오는 젊은 어린 30대 후반이에요. 37살이라고 합니다. 이게 머니투데이에도 이제 뭐 국악인 A씨라고 하는데 보니까 여러분 쳐보면은 뭐 비모모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엊그제 징역 4년 6개월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런 새끼가 이거 살려둬야 됩니까? 초등학생을 한테 성범죄를 하고 이게 더러워갖고 쓰레기 같은 새끼. 그런데 이런 새끼가 유명인 그 국악합창단의 상임지휘자까지 한 놈입니다. 국가 무형유산 이수자고 인천교육청 국악합창단 지휘자였어요. 뭐 이거 다 나옵니다. 이거 뭐 여러분 기사 머니투데이 기사 다 나온 얘기입니다. 입시학원 운영했고 그런데 이 새끼가 2020년도에 8월에 11살짜리 제자에 강제 추행, 입 맞추고 강제 추행하고 뭐 제 입이 더러워질까봐 얘기. SBS에서 공개한 녹취록에 의하면은 뭐 하여튼 이제 입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쓰레기 새끼. 거기다가 그 아이의 어머니까지 두 번이나 강제 추행을 했고 하나는 미수였어요. 그런데 고작 4년 6개월? 이런 새끼는 10년 이상을 때려야죠. 근데 지가 또 고소 직전에 지가 그럴까봐 그 애 아버지하고 한테 자기가 실수했다 사과 문자까지 보냈어요. 이런 놈들은 진짜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전북대인가 어디선 또 교수가 또 학생 대학원생인가 또 추행해갖고 또 근데 그건 또 학교 쪽이 또 비호했다고 그건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다고 하고 아우 그냥 더러운 새끼들 그냥 싹 거세를 해버려야지 이 개새끼들. 하여튼 제가 아는 그 TBS의 PD가 한 분이 있는데 이번에 뭐 제작 팀장까지 맡았는데 글쎄요 TBS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성구 TBS 대표대행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김어준 너 사제 털어서 우리를 도와야지 않느냐. 우리 지금 너 때문에 개고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이 사람과 TBS의 구성원들 중에 뭐 일부지만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당신은 이걸로 이름도 얻고 돈도 벌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이 많은 사람 250명 넘게가 고생하고 있다고 하면은 적어도 도덕적인 책임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게 사실 뭐 김어준 때문이냐 정권이 탄압해서 그런 거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도덕적인 어떤 부담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뭘 어떻게 하느냐. 사죄를 털어야 된다? 글쎄 김어준이 얼마나 사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최소한의 어떤 어떤 이런 건 표시를 하는 게 어떻겠냐 저는 생각은 좀 하긴 합니다. 물론 그거는 법적으로 뭐 그럴 의무는 없을 겁니다. 다만 뭐 상표권이나 이런 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글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서울시나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사실 이 TBS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전임 정권이건 지금 정권이건 김어준이는 모두가 다 공동의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거를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김어준이라는 사람도 어느 정도까지에는 좀 뭐라고 하나, 도의적인 책임은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글쎄요. 제 얘기에 대해서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250명이 나 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건 답이 없는, 뭐가 답이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운 분이라서, 여러분의, 제가 이렇게 말한 거 여러분의 비판은 또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 서초경찰서에서는 피해자한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린다고 합니다. 나의 사건 알림이라고 해서 서초경찰 수사과에서는 내달 6일부터 4주간 시범 운영이라고 해요. 사실 아시다시피 경찰서에 고소하고 진정하고 하면은 도대체 이게 진행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전화하면 불친절하고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엉망이고, 그래서 나의 사건 알림을 이렇게 문자라도 알려주는 것이, 아니면 형사사법 포탈에, 여러분 가셔도 형사사법 포탈에 사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건 조회만 할 수 있지 그게 진행사항이 조회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에 진행사항과 통지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변호사협회랑 언론 쪽에도 수렴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수사라고 하는 공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죠. 물론 그것이 어느 일방에 대해서 무슨 어떤 편파적일 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어떤 관계자들의 합의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체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의 공개까지 전 가야 된다고 봅니다. 형사사건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은 형사사건이란 이제 인지사건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예를 들어보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자기 사건이 피해자인데 자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증거조사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공개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신원은 말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수사하는 과정 자체를 자연스럽게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게. 그럼 그럼 그걸 또 입력한다는 거야? 그것도 다 일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떤 경찰 수사의 업무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되는 겁니다. 그냥 그거 외로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112 수사 보고까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112 수사 보고까지가 들어가면은 거기에 개인 신상 공개는 자동적으로 삭제되게 하는 형태로 매일 공개하는 얘기가 아니죠. 최소 3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계기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해야죠. 킥스에. 그러니까 서초경찰서에서 이게 이른바 이제 형사사법 포털과 연결하는 고소 진정 사건만 그런데, 저는 여기에 국한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전체 범부서로 정착이 되도록 해야지 되는 거고, 이게 일부에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투명하고 공개, 그래야지 경찰도 편하고, 경찰도 어디 오해받지 않고, 또 나중에 자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도 다 공개할 수 있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뭐 사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그 연결되는 얘기지만은 정보사의 그 군무원이 그걸 공개해 갖고 정보사의 그 외국에 팔아먹은 거죠. 공개하고 뭐 이게 뭐 외국 정부의 그 이 간첩이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걔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왜 그렇게 됐느냐? 실제로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정보기관도 당연히 군인들을 씁니다. 뭐 당연히 그 미국엔 국방정보부가 없어요. 당연히 직업 군인을 쓰죠. 그런데 걔네들이 퇴직 후에 아니면 권한과 아니면 이런 걸 할 때 퇴직 후에 살 길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 살 길을 마련해 주는 건 일종의 그 민간 정보 분석 업체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들의 전문성을 또 한 번 쓸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중간 형태의 민간 정보 연구소 협력 단체 같은 걸 만들어야죠. 물론 그게 이권 단체가 되면 안 됐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파일러들도 사실은 초기에 프로파일러를 범죄 분석 요원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퇴직하고 뭘 할 때 이걸 가지고 뭘 해니까 사실은 변호사들처럼 자기 수사한 걸 가지고 자기가 수사한 대상한테를 보호하는 그런 부도덕한 일을. 그러면 프로파일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소위 이렇게 이른바 이 범죄 재현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장난스럽고 뭔가 이 정의를 실현하는데 역행하는 방식으로 범죄 재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는 부적절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자칭 프로파일러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포함하고 범죄 심리를 했다고 하는 뭐 어떻게든 그거는 이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여러 시민들이, 관련자들이 도덕적 지탄을 통해서, 도덕적인 비판을 통해서 그걸 못하게 해야죠. 이건 그렇다고 쳐도. 그런데 국가안보와 관련된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다른 쪽에 그 국가안보에 반대되는 쪽에 쓰지 않도록 하는 관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과정에서의 정보기관을 운영하다가 이제 다른 단계로 넘어왔어요. 민주주의 단계, 열린 사회 단계로 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충성심, 어떤 사명감 이런 것만 강요해서는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다음 단계로 그걸 활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요. 정보사나 국정은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외국 정보에 정보를 팔거나 로비 대상이 돼서 훅 넘어가거나, K2 전차 지금 뭐 정보가 다 넘어갔다는 둥 보십시오. 이게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명백히 지금 좀 만들어내야 돼요. 박지원이 같은 그런 인간이 왜 국정원장이 됐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걔가 됐다 하더라도 박지원이, 그러니까 민간인으로서 국정원장이 그 정보기관 수장이 됐을 때는 그런 형태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냥
엉뚱한 짓 하다가 나와갖고 지금 와서 뭐 어디 방송이나 돌아다니면서 국회의원 참 한심하죠. 또 좋다고 박지원은 그거 좋다고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어쨌든 어떤 과도적인 어떤 민주주의 시대 열린 사회에서의 정보기관이라든가의 운영, 그리고 과거 군인이었던 정보기관의 이제 민간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그 다음 단계에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고민돼야 된다. 생각해 보시죠. 미국은 CSIS 같은 민간이지만 사실은 안보 연구 학술 분석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흡수해서 거기서 전문성을 쓰게 하고 프로파일러라든가 범죄 전문가들은 어떻게 또한 범죄연구소라는 이런 걸 통해서 이 현직 경찰들이 못하고 했던 걸 또 여기서 쓸 수 있게 이런 것들을 확보해 나가는 작업이 민주주의 시대에서의 어떤 이런 안보 치안 영역입니다. 그런 생각을 못하니 참 등신들이죠.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밀양 사건에 그 가해자 공개했던 사이버레카 뭐 전투토끼 구속이 됐습니다. 사실 뭐 본인이 이건 감당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어차피 그거를 감당할 생각으로 공개한 거니까. 그건 처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그러면 이걸로 끝이냐? 정작 밀양 사건을 그렇게 개판으로 하고 엉망으로 했고 피해자를 모욕하고 2차 가해했던 경찰놈들, 검사, 판사, 언론 그런 쓰레기들 걔들에 대한 어떤 정의는 어떻게 된 거냐? 그들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산다. 가해자들이야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처벌을 안 했어. 그거를 뭐 어쨌든 지가 처벌받을 걸 생각해서 공개. 그건 사이버레카가 자기들이 그걸로 수익을 얻었으니까 뭐 지가 책임지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구속되고 처벌돼야 된다고 맞지만 그러면 본질적인 문제. 왜 사적제재가 나와야 되느냐? 그 사건을 그렇게 개판 만드는 그런 인간들, 에? 지금도 경찰직에 있고 전직 경찰로 또 자치경찰 무슨 위원회에 들어가서 목에 힘주고 다니는 놈들, 변호사 짓하는 놈들, 에? 그들은 어떤 책임을 졌니? 그런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은 또 제2, 제3의 사이버레카가 나타난다. 물론 그들은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사이버레카들은. 그런데 정작 핵심적인 걸 우린 잊고 있다. 그게 안타까울 뿐입니다.